이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나로서는 은사 선생님을 마지막 뵙는지, 왜? 이상하네,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수덕사의 서범입니다.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우인관 9년을 살았다는 관점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화두 얘기 뭐 이러니까 좀, 빙빙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무인관 9년을 어떻게 그 안에서 생활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서 버텼는가,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다른 얘기 듣는 것보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무인관 9년에 대한, 그걸 뭐 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살았던 마음가짐, 또 그 안에서의 그 생활, 그거만 이제 좀, 그런 부분만 우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들어갔기에 9년 동안 3년씩 3번을 예를 들자면 살았는가. 사람이 인내성이나 참을성, 이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들어가서 나오는 생각을 9년 동안 나와서 다음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참 이해하시 곤란한 답변인데, 그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 나와서의 생활이라든가 생각이 전 전무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마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반 스님들이 3년 같이 산 도반 스님들이 우문관에서 3년 살고 이제 석 달 해제를 하면 이렇게 차담을 합니다. 뭐 당장 떠나는 스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남아서 차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젊은 스님들 렌트카를 빌려서 전국 동해안을 한 바퀴 돌고, 또 뭐 제주도를 가고 어디 중국 여행을 한 번 가고, 계획을 다 짜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 도반 스님들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니, 공부를 하다 말고 나가서 렌트카를 빌려서 바람 쐬러 놀러 댕기고, 이상하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 날 보고 스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뭐 그냥 은사 스님 찾아뵙고 도반 스님 몇 명 만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선 다시 무언가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다니기니까 불편해. 너무 혼란스럽고. 근데 이거 좀 열심히 정진한 스님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3개월을 한 일주일 정도 내지 보름 인사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같이 그냥 윤관에서 또 생활했어요. 고영조 부살님은 또 우리 때문에 진짜 어디 3년 만에 휴가도 못 즐기시고 휴가 없는 생활을 이제 하시는데, 그땐 그런저런 생각 없으니까 우리를 남은 스님들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나가서의 생각이 없었다는 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 처음에 3년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서 이제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수명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정진하다 죽을라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들어갔으니까. 제가 들어갈 때 에피소드가 여기 선방 들다가 노인관 첫 해제를 해서 은사스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은사스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 날짜 임박해서. 그래 이제 수덕사에서 한 2, 3일 어디서 이제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관 간다니까 뭐 타고 갈 거냐, 버스 타고 가야죠. 근데 버스를 한 3번 정도 갈아타야 됩니다. 20몇 년 전이니까. 도로도 이제 구두로요.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태워다 주신다고 그래요. 차로, 수용차로 1시간 거리인데 좀 안 됐는지 태워다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황송하게도 은사 스님이 둘이 타고 우은관을 가는데, 은사 스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우은관 오래 살 때 아니야. 한철만 살고 나와. 그 오래 살으면 몸 버려. 이러시더라고. 근데 나 그 얘기를 듣고 답을 안 해드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건 이게 나로서는 은사 선생님을 마지막 뵙는지 왜 이상하네 오늘. 어떻게 그때 거기 이제 감정이 살아 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 이제 은사 선생님이 태우셔가지고 이제 무궁화를 들어간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3년 한철 3개월 살고, 선방 바깥에는 이제 한철이 3개월이잖아요. 이게 3개월만 살고 나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이상 살으면 안 좋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살다 보니까 좀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은사 선생님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은사 선생님을 처음에 뵀을 때 내가 찾아간 분이 은사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마당에서 처음 뵀는데, 선방 마당에서 처음 뵀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이 든 스님이 걸어보시더라고. 그래. 어떻게 왔느냐, 그래. 아무개 스님을 뵈러 왔다고 하니까, 선방 스님들 탁 산에 포행 가고 1시간 있어야 들어오신대.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기다리니 나 따라서 이렇게 산인 한 바퀴 돌자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코스로 거의 한 40분 내지 1시간 도는 것 같아요. 그래 돌면서 이제 뭐 은사님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치 얘기 뭐 섞으면서 그래 뭐 하다 왔느냐 뭐 하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앞에 얘기는 이제 다 하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은사 선생님한테 드린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보니까 난 그냥 항아사에 떠내려가는 그냥 모래알 하나를 보이더라. 그냥 세상을 휩쓸려서 같이 떠내려간 모래알, 세상 같이 사는 사람들. 그 모래알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그 모래알은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떠내려가잖아요. 주위 환경. 이리저리 휩쓸려서 부딪히면서 그 하나의 모래알에서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탈피하고 싶습니다. 나의 의지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결론은 이제 나를 좀 찾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모래알이 나 자신이 없잖아요. 그냥 모래 같이 떠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차 한잔, 그분이 이제 은사 선생님인 줄 알았죠. 그래서 차 한잔 얻어먹고, 언제 올 거냐, 그래. 글쎄, 언제 오면 되겠습니까? 보름 안에 와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이미 집은 떠난 지 이제 몇 년 됐을 때인데, 뭐, 이제, 대장구, 시방당 생활도 하고, 거기 무문관 생활도 찾았더니 한 3개월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관 들어갈 때는, 출가 동기 하나가 어느 날 30대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도대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데, 그래, 객관적으로 며칠을 이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요간 먹고. 이렇게 살다 조금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뭐 좀 개통철학에 빠진 거 사연이 있는데 그 뭐 다음 시간에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남은 생활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저한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본격적인 출가를 물론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나 죽기 전에 안 된다 해서 이제 미뤘던 건데 그때는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하니까 그래 이제 30대에 날 그렇게 객관적으로 한 건 며칠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래, 할 일은 이제 출가다 싶은 결론을 내고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근데 출가할 때, 완전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땐 매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가라는 건 진짜 이건 미지 세계라. 근데 출가 목적은 평생 수행을 해서 끝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출가의 목적을 못 이룬다면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해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그 출가 생활의 끝에 가서 후회가 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그 전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건데, 이건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사연으로 출가를 해서 이제 뭔가 이제 핵심은 이제 그 안에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나올 생각 없이 들어갔다 하는 게 핵심이고, 나와서의 그 다음 생활이나 계획이 한 번도 머릿속에 사는 동안에 없었다. 근데 지나고 나서도 어느 아침 요즘 며칠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인드의 그 핵심은 나와서의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제해가지고 도반 스님들을 만났는데, 두 번째 해제. 그 친한 도반 스님들을 만났는데, 저를 좀 이해해주는 도반 스님들을 만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 좀 어떨 것 같으냐. 이번에 들어가면 그냥 미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또 죽거나, 아니면 공부가 끝나거나, 그러겠지. 아마 셋 중에 하나 안 되겠느냐.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 세 가지 생각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너무 잘못되는 스님들이 많았고, 내가 볼 때.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 또 그 안에서 돌아가신 분도 봤고. 제일 이제, 이 많은 게 이거, 미치거나, 쉽게 표현을 한다면, 잠깐의 이제 환각, 환청, 이런 상태도 있지만, 미치거나 죽거나 공부를 끝내거나 그 세 가지 밖에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아파도 아프면 죽는 거지. 저는 나올 생각을 안 했거든. 그 안에서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정진을 했느냐. 그 생각이 그러니까 매 시간 앉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번 시간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매 시간 앉으면서 이게 마지막 정진이 된다.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매 시간, 순간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 이렇게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일찍이 허무주의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한 9살, 10살. 그때부터. 이 공동묘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절에서 이제 그때 어려운 시절에 봄 되면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 막 갖다 장사 지내고, 돌아가고, 그런 걸 내려다 보이는 절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혼자 생각이, 왜 태어났지? 왜 또 죽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계속 그게 이제 도대체 나란 존재가 뭐냐. 이제 지나니까 거길 계속 그 생각 때문에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출가해서 이목구라는 화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목구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2년도 안 됐죠. 마당에서 은사 선생님이 뒤를 돌다 마루에서 앉아 계시다 갑자기 제가 앞에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서법인 무슨 화두를 들었나 하시는 거예요. 이목구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모르실 턱이 없는데 새삼스럽게 누구한테 화두를 받았나. 글쎄 저는 화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대답인가 하시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라.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밤하늘에 여름 같은 때 마당에 밀짚방석 깔고 누워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막 은하수별, 하늘의 별, 총총한 별을 보면 아니 왜 난 여기 지구에 태어나서 저 별을 보고 있나? 저 별에 태어났으면 이쪽을 보고 있을 텐데 하필은 왜 난 지구에 태어났을까? 왜 도대체 나란 존재가 뭔가? 그리고 우리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랑 야 임마 그 개똥철학 좀 하지 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개똥철학이라고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목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목구라는 화두가 있는 건 출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빠져있던 게 이목구인 중 이제 그때 스스로 느낀 거죠. 그래 자연스럽게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목구를 한 거죠. 화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은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고. 그래 아까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앉을 때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그 생각, 돌이켜본 적, 그 생각. 이런 얘기가 뭐 꼭 남의 얘기 같은데, 저는 문관상글, 내가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 근래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인간 살았던 게. 뭐 전생의 기억처럼 실감이 안 나는 얘기 같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같고. 근데 이렇게 오늘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 기억의 감정도 살아나고 해서 좀 제대로 얘기가 순조롭지가 않네요. 그리고 앉을 때마다 마지막 시간이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아무리 마음은 그래도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눈을 뜨면 꼬부라져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군가에 들어와서까지 잘못하다가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정신이 버뜩 나네. 아니 문관까지 들어와서 이거 좀 소홀히 정진을 하고 방위를 한다면 진짜 그 초발심 자격문 배울 때 나온 기절인데 차신무량 금생도 갱대하신 부차신 이 생에 못 끝내면 그 우물의 두레박처럼 육도를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윤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신무량 금생도 갱대하신 부차신 그 기절이 떠오르더라고. 이제 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꼬부러지면 이제 몽롱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의식이. 물론 뭐 기운도 딸리고 하지만. 그걸 이제 스스로 빨리 깨놔야 되는데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뭔 방법이 있을까? 출구에서 그 교육받을 때 어느 스님이 물사발을 머리에 이고 정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나도 뭘 좀 올려놔보자. 끄떡하면 뚝 떨어지니까. 그래 이제 찻잔을 굽이 있는 찻잔, 굽이 없으면 미끄러지니까 동그란 굽이 있는 찻잔은 중량이 있으니까 이제 깎은 머리에 얹으면 이건 조금만 몽롱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이렇게 다들 이제 어떤 때는 잘 때 옆방 다 이제 취침 시간이 돼서 9시 정도 되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취침 시간인데 근데 이제 혼자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탱그랑 떨어져서 몇 번을 깼어요. 근데 찻잔은 이제 공양조보살님 깨지면 다시 좀 구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옆방에서 이거 아닌 밤중에 잔을 깨뜨려? 되게 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아닌 밤중에 잔을 던져버려. 그래 또 깨를 냈어요. 한 서너 개 깨쳐먹고 나니까 옆방이 굉장히 자느라고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멀리서도 다 들리는데 그래 나무젓가락하고 나무젓가락을 하나 갖다 달라. 그래 잔 위에다 얹고 스카치 테이프를 달라고 해서
이 나무젓가락이 안 떨어지게 붙이고, 염주깨는 실을, 튼튼한 실을 나무젓가락 끝에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냥 붙이려고 했더니 그냥 잔에 직접 붙여봤어요. 붙이고 올리고 끝을 여기 뒤에다가 옷빈으로 고정을 해서 떨어져도 바닥에 안 떨어지게, 잔이 안 깨지게 꾀를 냈는데, 이렇게 하고 이 끈이 자꾸 여기에 스치니까 가려워.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끈이 머리에 안 닿게. 그것도 연구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 줄이 이제 여기 간지럽히질 않아요. 근데 앉아있을 때는 이게 좀 작은 잔이, 앉아보니까, 잔이 중량이 작아야 되고, 일어나서 서서 포행하고 할 때는 움직이니까 작은 잔은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찻잔, 좀 크고, 미식굽이 좀 조금 넓은 거. 이제 중량이 있으니까 걸어다닐 때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앉아서 밥 먹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뭐 물 마실 때, 눕는 시간에는 무조건 잔을 올려봤어요. 이 잔이 화두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머리가 굉장히 이제 눌리니까, 나중에 이제 만성이 되니까 멀었더라고. 그래, 어떤 때는 이제 눌리면 여기 이렇게, 뼈가 이어지는 데 있죠. 여기가 막 벌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그래, 움푹 그 굽이 들어가니까 잘 안 떨어져서 좋아요. 통증은 뭐 완성이 되니까. 뭐 그렇다고 죽게 하겠나 싶고. 통증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니까 그 감각이 있으니까 정신이 항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화두를 머리에 집중한다 생각을 하고, 잔이 화두다 생각을 하는 거죠. 겨울에는 그 무음관이, 제가 살던 무음관이 그 폐교를 임대해가지고, 오래된 폐교를, 우리가 스라브였어요. 엄청 위풍이 세요. 여름엔 엄청 뜨겁고, 복사일 때문에. 털모자를 쓰고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리가 시려워서. 그러니까 겨울에는 머리를 안 깎아요. 뭐 이만큼 길어야 이제 그저 추위 끝나면 이제 기계로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고, 머리가 길으니까 잔이 안 올라가요. 미끄러워서. 이게 부하니까. 다 깎으면 추우니까 여기만 동그랗게 깎은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 이제 머리를 없앤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제 밥이 들어올 때 고향 조사님이 이렇게 밥을 넣으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 쳐다보는 눈빛이, 아, 또 하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여기만 머리를 깎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르는 건 이해를 하죠. 물풍이 세서 항시 털모자를 쓰고 있고 하는데, 근데 털모자 위에는 올릴 수가 없고 부하니까 이거만 동그랗게 갖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살림이 자꾸 쳐다봐. 그래, 사연을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거만 깎느라고 잘못된 거 아니라고 혀차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개발한 게 저는 참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끄떡하고 의식이 조금만 혼미해지면 물론 체력 딸리지만 당연한 영양실조고 이게 툭 떨어지면 툭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른 주워 올리죠. 주워 올리고 또 앉고. 하여튼 눕는 시간 외에는 화장실에 가든 밥을 먹든 공양을 하든 물론 뭐 세수할 때야 내려놔야 되지만 모든 런닝고 무슨 옷이라는 옷엔 전부 뒤에 이제 옷핀을 꽂아놨어요. 어느 옷을 입든 바로 끈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끈 끝에도 옷핀을 하나 붙여놓고 문간 나가서 토굴에 짐을 옮겨놓고 몇 년을 빨래를 하는데 그 옷핀이 계속 붙어 있어요, 옷에. 왜 빨래할 때마다 떼내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참, 그 말차 잔하고 조그만, 찻잔하고 토굴에 지금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 가끔 이렇게 서랍 뒤지다가 나오면 그 염주 끈을 이렇게 만져봐요. 이게 이제 하도 손때가 묻고 이게 세탁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철사처럼 뻣뻣해요. 하도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그게 이제 굳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데 대충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버텼습니다. 근데 저하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앉아 있는 건 미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얘기도 할 기회가 생겼고 또 여러분 만날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은 선생님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반 스님들도 그러고 나왔으면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들어갈 때 마음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나와서의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없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나왔다고 해서. 네. 아니,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가서 할 일이 없는 조건으로 전 정진을 해가지고 나와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할 일이 있어서 생겨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건 인연 따라 나와서 아픈 스님 이제 토굴에서 밥을 5년 동안 해준 적이 있고 단둘이 살면서 그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수덕사로 돌아왔는데 이건 인연 따라서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아픈 스님, 도반 스님이 있기에 단둘이 더 이상 선방을 못 다닐 스님이 있기에 횟수로 한 5년 밥을 해줬고 톡을 짓고 싶다고 해서 직접 내 손으로 지어서 방독한에서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스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한 거지. 난 왜 톡을 짓느냐고. 그냥 살는데 살면 되잖느냐. 근데 그 스님 너무나 원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에요. 그 5년도. 내가 또 교수님 들어가시고 수석사 들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은사스님이 이제 교수님 죽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그래도 뭔가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스님 시봉하면서 은사스님 생활하시는데 조금 이제 뭐 시봉 비슷하게 좀 보이지 않는 일을 좀 나름대로 하고 예경도 하고 또 뭐 정진도 하고 은사 스님이 한번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3세 궁금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천명상 TV 여기 나온 인연도 제가 원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요. 뭔가 9년 살았다니까 뭐 털으면 좀 쏟아지는 게 있는가 싶어서 아마 자꾸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20가지 이 메모지를 질문 메모지를 주셨어요. 근데 20가지를 한 가지에 1시간씩만 해도 20시간인데 이걸 뭐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이번 4번째 시간에 그 무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안에서의 생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 그 안에서의 얘기는 은사 스님한테밖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잃어버린 기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들어갈 때의 감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이제 그때의 그 시간하고 공명이 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이 다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전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무언가 들어가서부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아까 9살, 6살 때 공동묘지를 바라본 절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외정 때 스님이었다. 그러니까 전부 외정 때 결혼을 시켰잖아요, 스님들. 결혼을 해야 주지도 살리고 또 일본에 들어가셔서 포교당을 한 10년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 발심 출가인데 아버님은 3살 때
출가를 했어요. 3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그 문중의 3대 독자, 그 문중의 장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를 문중에서 키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그 종손의 대가 끊기는데, 그 충북 진천에 살으셨답니다. 근데 어머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지, 아버님은 뭐 일절 자식하고 살면서도 자식 이래라 저래라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무건이나 마찬가지로 평생을 살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어렸을 때 계속 벽을 보고 앉아 계셔. 깜깜한데 잠이 안 오시니까 앉아 계신가 보더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출가해서 지나고 이제 정진을 하다 보니까 정진하신 거예요. 계속 혼자. 그래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아버님하고. 그런 아버님의 과거사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들은 거지 아버님 그런 얘기 일절 안 하셨어요. 그래 계속 절에 살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게 이제 그 얘기라. 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공동묘지 그걸 바라보면서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가. 그래 시작된 동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뒤로 출가를 못하게 해서 사회생활을 남들이 볼 땐 참 부러워한다고. 그 동네에서 심심풀이로 투표를 했는데 저희 집이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적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전 머릿속에는 항시 지금으로 따지면 이목구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객관적으로 보이고 같이 어울려 놀러 다니고 예를 들어 노래방은 그 후에 생긴 거지만 저녁에 이렇게 회식하고 그리고 친목회 같은 데서 그때는 라이브 밴드 있죠. 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사람들은 참 즐거운데 난 하나도 속으로 안 즐거워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도 부른 노래가 전부 하숙생, 나그네길, 나그네서름 이런 가사 그런 노래나 부르고 그런 노래 부르다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마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콩밭에가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안 맞죠. 그래 출가할 때 제일 고민된 건 결과에 대한 죽을 때 후회 안 되겠는가. 뜻을 출가한 목적을 못 이루면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 누군가가 한번 스님인지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어느 분이 갑자기 스님은 출가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그럼 100% 달성을 했느냐. 100%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한참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걸, 예를 들어 재물을 모으면 또 승진을 하면 뭐 큰 회사의 전무면 전무까지 승진하면 자기는 모든 걸로 목표가 전무다. 그걸 사장 취임을 사장으로 진급해서 사장이 되면 그 회사의 뭐 대표이사가 되든가 그게 그 회사의 뭐 회장이 됐든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게 100%잖아요. 생각했던 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100%라고 하는데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했던 모든 걸 이뤘을 때 100%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대. 전 100%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몇 프로니? 한 10,000%?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니? 생각했던 걸 이루면 100%잖아. 전 그 의식 세계에 정진에 들어가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100%란 얘기에 대답을 망설인 거예요. 왜 한 10,000%? 100,000%? 몇 프로하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요. 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랬더니 농담으로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 못할 걸. 내 돈 벌고 싶은 게 1억 원이었는데 목표가 벌다 보니까 몇 조 원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목표를 이뤘다고 할 수 없잖아요. 1억이 목표였었는데. 도인 하면 이 도인에 대한 일화가 많잖아요. 신통력. 대부분 신통수를 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고 입력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의식세계는 이렇게 정진하다 보니까 진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야신경 매일 하잖아요. 이게 정지를 끝내고 반야신경을 똑같은 반야신경을 읽어보니까 건강경을 읽어보니까 전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전부 아니라 도대체 뭐 아니라고만 하는 얘기만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야 참 이 양반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공감이 돼요. 난 전혀 그걸 표현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또 누굴 만나는데 아이 스님 그저 여마업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지금 많이 정화된 겁니다. 나와서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그 와시간 자유분방한 언어고 행동이고
저게 뭐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자유분방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분이 지금 그렇게 수행을 마치고 조금만 여법하게 살으면 얼마나 보기 좋고 존경을 받겠느냐. 근데 전 그 얘기가 이상했어요. 아니, 누구한테 존경받으려고 내가 세상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러면 도둑놈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도 막힌, 응?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 출가를 했지. 출가해서 뭐, 누구한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전부 그 수행의 끝이, 무슨 예를 들어, 요즘 깨달음 하는데, 깨달으면 무슨, 최고 비싼 로또에 당첨되는, 뭐 그런 식의 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누구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출가할 때 당신한테 어느 누구 의사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나 형제들 의사도 안 물어봤어요. 진짜 난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란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 한마디로 전부 그런 동기에 대해서 불경을 인용하고 미사학을 쓰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문관 생활하고 출가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그걸 나라는 존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거나 죽거나 뭐 공부를 끝내겠지 한 얘기가 도안 스님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물어요. 지난번에 들어갈 때 스님, 미치거나 죽거나 공부를 끝내거나 뭐 셋 중에 하나겠지 하고 들어갔잖아요. 맞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셋 중에 어느 겁니까? 난 그 셋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다. 난 그 세 개가 다 들어맞았다. 그게 무슨 얘기? 미쳐도 나란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죽어도 나란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공부를 끝내도 나란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난 그 셋 중에 하나일 줄 알았는데 난 그 세 개를 다 이뤘다. 그러니까 미친 놈도 되고 죽은 놈도 되고 공부를 끝내는 놈도 된다. 미쳤다는 건 나 혼자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나 혼자 즐기니까 그 미친놈이고, 죽었다는 건 죽은 놈이나 마찬가지 생활을 하니까 살아있으면 뭐 하고 싶은 일 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놈이나 마찬가지 생활을 하니까 그것도 죽은 놈이나 마찬가지. 공부를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모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없는 놈이 되고, 쓸개가 없는 사람은 쓸개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요. 나 없는 놈은 뭐라고 그래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불교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부처님 말씀은 정말 제 불교 용어를 쓰고 싶지 별로 안 해요. 왜? 불교 용어는 동남아 일대 불교인들만 쓰는 용어잖아요. 전 이 부처님 법은 온 우주를 통틀은 진리고 모든 우주의 의식체들이 고차원적인 의식체들도 부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용어로 쓰면 동남아 일대의 불교밖에 그 한정된 내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불교용어 별로 그래서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날 것으로 내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도반 스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무한 얘기로 아니 서원이 부처님 뭐 깨달아야 뭐예요 뭐 평생 빌어먹다 돌아가셨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탁발에서 드셨다 이렇게 여법하게 말을 하면 듣기 좋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일부러 그렇게 날로 표현하고 싶어요. 불교용어를 쓰면 불교인들만 통하는 얘기라. 또 누가 물어요. 아니 난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통틀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는 내 생에 태어나면 그 뭐 오른 높이 같은 금융가가 돼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그래요. 그게 원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오른 높이가 이제 금융업으로 성공한 세계 재벌이더라고요. 근데 난 태어날 때마다 오른 높이를 시켜준다고 해도 아니, 왜 그 짓을 해야 되나? 이건 솔직한 생각이에요. 태어날 때마다 황제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따로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수덕사에 들어와서 이제 6년이 됐는데요, 제가. 참. 은사 스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또 곁에서, 좀 이렇게 마당 쓸고, 뭐 화분에 물 주고, 좀 이렇게 방 청소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이래 사는데 진짜 이게 이제 야 어떤 때 이게 참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묻잖아요.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라 이러는데 내 스스로 그럼 나는 지금 뭐지? 행복한가? 나도 행복한 것 같은데? 은사 선생님 모시고 사니까 이거 얼마나 은사 선생님 조금만 기분 좋으시면 빙긋이 웃으실 때 이건 참 관세음보살님의 미소라 얼마나 그 행복이에요. 그래 앞으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 행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은사 스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제가 그건 또 복이죠.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